이 세상 모든 질환에 대해 알아본다. 저는 모르는 게 없는 아라. 저는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한 우리예요. 오늘은 우리가 잘 모르는 병, 방광, 요관, 역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자세히 알려줄 분을 모셨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우리랑 아라는 신장에 염증이 생기는 이유를 알고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오늘의 주제가 방광과 신장이랑 연관이 있나요? 네, 맞아요. 신장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의학용어로 신우신염이라고 해요. 신우신염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 오늘의 주제인 방광요관 역류라는 병이에요. 방광, 요관, 역류라는 정말 발음도 어려운데 이건 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정말 발음이 어렵죠? 원래 소변은 신장에서 요관을 따라 방광까지 내려가는 이제 일방 통행이에요. 그런데 방광 안에 있는 소변이 요관을 따라 신장까지 거꾸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방광 요관 역류라고 합니다. 즉 방광에서 요관으로 소변이 역류를 한다. 그래서 방광 요관 역류. 이제 일반 보호자분들은 이제 발음이 어려우니까 그냥 줄여서 역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럼 왜 소변이 거꾸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요관이 방광으로 이제 연결돼서 방광 안에 소변이 나오는 그 요관의 입구 구멍을 보면 보통은 그 구멍이 좁게 닫혀 있어야 되는데 역류가 있는 아이들은 이 구멍이 넓게 벌려져 있어서 그 안으로 소변이 이렇게 쉽게 잘 들어갈 수 있게 있는 거죠. 지금 얘기한 이런 이유들은 방광 안에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 구조적인 문제 말고도 아이가 이제 평소에 소변을 참는다든지 소변을 볼 때 긴장을 하면서 본다든지 해서 방광에 어떤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이때도 소변이 거꾸로 올라가는 역류가 또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교수님 덕분에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교수님, 그러면 방광 요관 역류가 있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대부분의 방광요관 역류는 요로 감염 때문에 발견을 하게 돼요. 방광 안에 있는 소변에 균이 생기고 감염된 소변이 역류를 통해서 신장까지 올라가면 신우신염이 생기게 되는데 신우신염이 생기면 보통 38도 이상 고열이 나게 됩니다. 소변을 가릴 줄 아는 아이에서는 이제 갑자기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소변 실수를 한다든지 하는 방광염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 신장에 염증이 생기는 신우신염이 생기면 그 신우신염이 생긴 쪽에 옆구리 통증이 또 나타날 수도 있어요. 병원에 왔을 때 병원에서는 방광, 요관, 역류를 어떻게 진단해요? 확실하게 진단하는 검사는 방광요도 조영술이라는 검사가 있는데 그냥 짧게 줄여서 역류 검사라고 부릅니다. 하는 방법은 아이한테 가는 소변줄을 끼고 방광 안에 조영제가 섞여 있는 식염수를 이제 채우면서 채우게 되면 또 아이가 어느 순간 소변을 보게 되잖아요. 그 전체 과정을 엑스레이로 찍으면서 혹시 조영제가 신장까지 올라가는지 이제 확인을 하는 검사입니다. 또 신우신염이 자꾸 생기면 신장이 손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장이 손상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장 초음파를 한다거나 아니면 핵의학 검사를 해볼 수도 있어요. 교수님, 방광, 요관, 역류도 병의 종류에 따라 단계가 있나요? 네, 우리가 방광요관 역류는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1단계는 그 역류가 신장까지는 안 올라가고 요관까지만 이제 역류되는 것을 1단계라고 하고 5단계는 신장까지 심하게 역류가 되어서 신장에 있는 신우랑 신배가 많이 팽창하게 되는 걸 우리가 5단계라고 합니다. 그럼 단계에 따라 치료 방법도 다르겠네요? 우리가 역류의 치료 목적은 신우신염을 예방해서 신장 손상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우신염이 생기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방광 안에 있는 소변에 균이 생겨야 해요. 사실 우리가 소변이 좀 냄새가 날 뿐이지 소변에는 원래 균이 없어요. 소변은 아주 깨끗한 그 액체거든요. 둘째는 이 세균에 감염된 소변이 역류를 통해서 신장까지 도달을 해야 이제 신우신염이 생기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그런 조건 중에 한 가지만 잘 예방을 해도 우리가 신장에는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소변이 세균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예방적 항생제를 복용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치료 방법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방적 항생제를 복용하면서 관리를 하는데 그런데도 자꾸 신우신염 요로 감염이 생기면
그때는 우리가 신장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럼 수술은 어떻게 하나요? 첫 번째는 우리가 내시경 수술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벌어져 있는 구멍을 이렇게 좁게 닫아주는 거가 내시경 수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수술 시간도 상당히 짧고 내시경으로 하는 거라서 회복도 상당히 빨라요. 두 번째 이제 수술 방법은 가장 확실한 수술 방법인데 요관 방광 재문합술이라고도 불러요. 말이 참 어렵잖아요. 요관이랑 방광을 다시 연결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요관이 방광을 통과하는 길이를 충분히 길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소변이 나오는 그 요관의 입구도 이 벌어져 있는 입구도 이렇게 좁게 다시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 방법이에요. 교수님, 그러면 방광 요관 역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방광요관 역류 자체를 예방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요로 감염이 생기는 거는 예방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변비가 안 생기게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두 친구들도 평소에 야채도 많이 먹고 섬유질 같은 것도 잘 먹어야 되고 물도 충분히 마셔야 돼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시고 소변도 규칙적으로 잘 배출하는 게 요로 감염 예방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오늘 방광 요관 역류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됐어요. 교수님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 잘 기억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